어떤 거에 대해서 해볼 거냐? 우리가 왜 시를 어려워하는지입니다. 왜 그렇게 시를 어려워하는가? 아무리 읽어도 뭔 소리인지 모르겠고 분명히 이런 거 같은데 아니라고 그러고 그래서 문제 풀면 틀리고 도대체 뭐 때문에 시를 어려워하는가? 왜 시를 못 풀겠는가? 하는 거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볼게요. 시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겁니까? 시라고 하는 것은 언어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게 그냥 언어가 아니에요. 언어의 어떤 거? 그림의, 회화의 성격이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언어를 표현하는데 그림의 성격을 일단 무슨 소리냐면 이미지를 전달하는 거예요. 시가 표현하고자 하는 거는 달라요. 일반적인 글, 뭐 소설이 됐든 뭐가 됐든 이런 것들도 어느 정도는 뭐 비슷한 면이 있긴 하지만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이 달라. 소설이 됐든 아니면은 뭐 설명문, 논설문, 뭐 신문 기사 뭐 이런 것들을 쭉 놓고 보면 거기에서 전달하고자 하는 거는 사건이에요. 사건. 그리고 거기 나타난 스토리. 이게 일반적인 글이 전달하고자 하는 겁니다. 근데 시에서는 이걸 전달하지 않아요. 시에서 전달하고자 하는 거는 이게 아니라 이미지예요. 이미지. 감정 부분. 이런 걸 전달한다고. 내가 머릿속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 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 아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 내 머릿속에 지금 이런 이미지가 들어있어. 그럼 그걸 갖다 그대로 투영하는 게 시입니다. 사람이 머릿속에 들어있는 거를 그대로 갖다가 표현을 한다고. 근데 그 표현 방법이 굉장히 다양하죠. 고정되어 있지가 않아요. 내 머릿속에 지금 떠올려 보니까 내 머릿속에 지금 뭐 먹을 게 좀 생각이 나서 사과, 뭐 과일 같은 것들, 뭐 고기, 삼겹살 뭐 이런 게 떠오른다 라고 했을 때 일반적으로 소설이라든가 그런 것에서는 내가 지금 하는 생각은 이러한 것이다 라고서는 그대로 그것을 이제 묘사를 하는 방식으로 이제 전달합니다. 하지만 시에서는 그걸 전달하지 않아요. 내가 그게 왜 생각나는지 그리고 그게 어떤 식으로 떠오르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다 구체적으로 전달하려고 하는 거지. 그러다 보니까 어떤 방식을 많이 사용합니까? 여러 가지 뭐 표현 기법이라고 나오는 것들 있죠? 그 표현법들, 뭐 비유의 방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최대한 이용해서 내가 느끼는 것을 그대로 전달하고자 합니다. 여기서 그대로 전달하고자 하는 건 느낌을 전달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조금 더 이해하기 쉬운 거, 아프다는 감정을 생각합니다. 아프다. 자, 선생님이 다리가 아파요. 라고 했을 때 다리가 아프다는 감각이 어떤 건지는 대충 알죠? 근데 그렇다고 해서 선생님이 아픈 것을 그대로 느낄 수 있을까요? 아니란 말이에요. 아픈데 뭐 아프겠지. 그럼 이거를 소설식으로 그냥 다리가 무엇 때문에 아프다. 많이 아프다. 이런 식이 되어 있지만 시적으로 어떻게 되냐? 다리가 마치 내 것이 아닌 것처럼 감각이 제대로 느껴지지 않고 차라리 내 것이 아니었으면 좋겠는 그런 고통이 있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면 그때서야 뭐지? 느낌이 확 다르죠? 이걸 하는 게 시의 표현이에요. 그러다 보니까는 이거를 일반적으로 전달하고자 하는 것하고는 전혀 내용이 다르고 아니 뭐 내용 자체는 같을지도 모르겠지만 표현하는 방식 자체가 다르지. 받아들여야 하는 것도 다르지. 그러니까 시를 읽었을 때 우리가 어떠한 느낌은 받지만 그게 명확하게 뭔지는 모르지. 느낌이니까 그냥. 그래서 접근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이거를 왜 배우고 이걸 공부를 할 수가 있는 것인가? 라고 하면 공부할 수 있지. 시를 이해하는 과정. 자, 시를 이해하기 위해서 그러면 무엇을 해야 되는가? 사실 시에서 전달하고자 하는 것이 이제 이미지였기 때문에 상대방이 어떻게 받아들여도 뭐 별 상관을 안 해요. 시에는 원래 그래요. 똑같은 경험을 하지 않은 이상해야, 똑같은 경험, 똑같은 사고방식을 가진 게 아닌 이상해야 내가 아무리 잘 설명해도 그걸 똑같은 이미지로 받아들일 수는 없어요. 다만 그것이 전달이 되면은 거기서 끝난 거야. 그게 시예요.
그러다 보니까 시가 중에 약간 일방적인 면도 있고 좀 그래요. 한마디로 말해서 시를 내가 그렇게 느꼈다. 어떠한 시를 읽었어. 예를 들어서 윤동주의 서시라고 합시다. 윤동주의 서시 같은 작품을 읽었다. 뭐 끝에서 뭐 오늘도 발음이 입새에 스치운다. 뭐 그렇게 쓸 때 이게 굉장히 가슴이 아파, 슬퍼 이런 감정을 느낄 수도 있겠지. 그걸 읽으면서 어떤 사람은 인간이 왜 이렇게 찌질하게 살아? 라고 느낄 수도 있겠지. 근데 그건 뭐예요? 윤동주가 쓰면서 시인이 쓰면서 자신이 감정을 투영을 해서 나타낸 거고 그걸 그 사람들이 그 이미지를 받아들였다? 그럼 그 시점에서 시의 역할이 끝난 거예요. 독자가 어떻게 받아들여도 상관이 없는 거야. 독자주의 관점이죠. 독자주의 관점에서 받아들이기 때문에 이건 그냥 다 옳은 해석이 돼요. 나는 이러한 점 때문에 이렇게 느꼈다. 다 맞는 감상입니다. 주관적 해석이라는 게 가능하고 주관적 해석을 시에서는 인정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는 많은 사람들이 시를 읽었을 때 난 이걸 읽고 이렇게 느꼈어 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학교에서는 이것을 어떻게 합니까? 틀렸다고 하죠. 틀렸어. 이 시는 그렇게 읽는 게 아니야. 이 시의 내용은 그런 게 아니야. 틀렸다고 해버린다고. 그러면은 우린 그러죠. 도대체 뭐가 틀렸다는 거지? 그럼 이건 도대체 어떻게 이해하는 거야? 난 이렇게 받아들였는데 그게 아니라고? 뭐가 문제야? 그럼 그때서야 이렇게 해석하는 거다라고 하면서 막 얘기를 풀어놓죠. 근데 요거는 이제 학문이란 말이야. 학문에서 중요한 거는 객관성이에요. 누구나 그렇게 느낄 수 있어야 돼요. 그러네, 그럴 법하네. 듣고 보니까 그게 맞는 것 같네. 라고 하는 객관성이 갖춰져야 그걸 학문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시를 학문으로서 공부를 하게 되는데, 아까 얘기했던 대로 독자주의로 가면 주관성이 굉장히 많이 개입이 돼요. 객관적이지 않지. 상황에 따라서 다르다? 그게 무슨 학문이야. 그래요. 학문은 객관적이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를 이해할 때, 이 작품을 이해할 때 가장 객관적일 수밖에 없는 부분, 사실로 드러나 있는 부분, 어떤 거? 작품을 쓴 작가를 보게 됩니다. 작품은 결국 작가가 썼잖아. 그럼 작가가 어떤 사람이냐를 보면은 이 작품에 쓰인 표현이 뭐냐 하는 것이 해석이 되겠지. 그리고 이 작가가 살아간 무엇을 보느냐? 시대, 그리고 사회를 봅니다. 시대와 사회를 파악하면은 이 작가가 왜 그런 생각을 하게 됐는지, 이 작가는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는지가 나와요. 그리고 그 작가의 생각이 그 작가가 생각했을 법한 게 투영된 게 작품이니까 그때서야 보면은 이 작가는 이런 생각으로 이걸 썼나 보다 라고 하는 게 나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제 밤이라고 하면 어떤 이미지를 많이 가지느냐? 보통 이제 부정적 이미지를 많이 가져요. 부정적인 거. 어두운 시간. 그러니까 뭐 내 인생의 밤이다 그러면 내 인생의 뭐 굉장히 암울한 시기다. 이런 것들로 많이 사용이 되는데